삼국지에 프로 불참러가 있으니 호재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호재에 대해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는 삼국지 대표적 프로 불참러로 강유와 상규현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노쇼를 해서 강유가 당곡에서 대패하였다 되어 있죠. 호재가 왜 노쇼를 했는지 탐구해볼만 합니다. 참고로 강유 북벌편에서 이런 것도 자세하게 다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면 영상 하나에 1시간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로 강유의 7차 북벌 하나만 중점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의 자는 위도이며 형주 장릉군 출신입니다. 호재의 생몰이 명확치 않은데 출생은 200년 전후라 봐요. 아마 강유 또래일 겁니다. 조금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231년에 제갈량이 이염을 탄핵하죠. 이때 양곡문 상상소에 동의하는 관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는데 중참군의 소무중랑장이라 되어 있어요. 강유도 호군 및 정남장군 또는 정서장군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그 이름을 올린 순위를 볼 때 이 둘의 서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또래로 추측하는 거예요. 참고로 강유는 왜 정남 또는 정서냐, 이 상소에는 정남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기록과 교차해보면 정서장군이라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갈량의 이염 탄핵에 강유와 함께 동의하였다. 그리고 형주 출신이다. 이 두 가지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호재는 일단 제갈량의 속관으로 제갈량이 신임하던 부하였습니다. 제갈량이 호재를 어떻게 평했냐면 젊어서는 최주평이 나한테 잔소리를 했고 그 다음은 서서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 다음엔 동화가 그랬고 그 다음엔 호재가 간언을 아끼지 않았다. 시간 순서상으로 제갈량한테 시어머니 짓한 친구 또는 부하들을 나열한 겁니다. 제갈량도 때로는 지나고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할 뻔한 적들이 있었겠죠. 이때마다 자기 인생에서 이런 친구들 또는 부하들이 간언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제갈량의 이염 탄핵 문서를 보면 호재가 중참군이라 되어 있죠. 아마 이때 승상참군은 요하 등이었고 호재는 중참군으로서 중도호 이염 밑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진도처럼 호재도 제갈량이 이염 쪽에 심어놓은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아니면 중참군인 호재가 봐도 이건 이염이 잘못한 거다 하고 탄핵 동의서에 서명했을 수도 있겠죠. 이걸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4차 북벌 때 호재가 제갈량의 북벌에 참가했다가 군량 문제로 태각하는데 이염이 제갈량 책임론으로 몰고 가니까 제갈량이 이염이랑 주고받은 카톡 다 까버리죠. 이에 호재도 이염 탄핵에 동의를 하고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이 다음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에는 참전 기록이 없어요. 다만 이후에도 제갈량의 참군으로서 참전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유의미한 기록이 248년에 흥세산의 영웅 왕평이 사망하죠. 이 왕평이 한중독이었는데 그 후임으로 호재가 한중독에 임명됩니다. 이때 장군직이 진서장군 또는 진서대장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후술할 그 호재가 그 호재냐 논란이 되는 겁니다. 256년 강유가 상규현을 노리고 출병을 하는데 호재와 상규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근데 호재가 약속을 깨고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강유는 농서와 농우 공략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답중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래서 강유군을 답중군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호재는 한중독으로서 한중에 주둔하고 있었을 겁니다. 강유 북벌 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호재가 홀로 포야도나 진창도를 뚫고 진창을 점령한 뒤에 상규로 합류하는 건 전략상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산도를 통해서 출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호재가 왜 노쇼 했느냐, 많이 알려진 첫 번째 가설이 호재가 기산에서 막혔다. 그래서 합류를 못한 거다. 강유가 보리 수확철에 맞춰서 진건을 했죠. 당시 전쟁에서 보급의 상당량을 현지 약탈로 조달했어요. 그 덕 있다는 유비도 입촉 때 제갈량이 성도에 합류하기 전에는 약탈로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백성들 곡식이 적들 식량이 될 바에 청야를 하자 한 거고 유비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약탈을 해서 군량미를 조달하려면 곡식 수확량이 많아야 되고 곡식 수확량이 많으려면 사람이 많이 살아야겠죠. 지도 보시면 이쪽 지역에 사람 많이 사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옹주의 치소, 기현이 있고요. 또 제갈량도 북벌에서 보리약탈을 누렸던 상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남한군의 치소, 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곳이 당시 사건의 주요 전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설에 의하면 강유가 처음에 기산을 노렸다. 그런데 등해가 이를 간파하고 기산에서 방어를 하니 강유가 남한 무성산으로 병력을 돌렸다. 이에 등해가 따라붙어서 무성산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강유가 안되겠다 싶어서 상규로 갔는데 호재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당곡에서 대패했다. 물론 정황적인 근거는
증거들이 있긴 있습니다. 강유가 상기로 갔을 때 이미 보급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진건이 그 정촉 장군으로서 농우 일대에 공을 세운 이력이 있는데 이 진건이 기산에서 호재를 막은 게 아니냐. 일단 보급 문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강유가 무성산에서 대치할 때만 해도 답중에서의 보급 루트가 있었습니다. 상기로 가면 보급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한중독 호재가 갖고 오는 보급에 의존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당시 전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곡창지대를 점령하려 하는 전략적 의도는 그 적의 보급을 곤란하게 하고 혹시 모를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보급 문제를 패배의 요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두 번째가 진건이 이때 공을 세운지 확실치 않아요. 공을 세운 시기와 위치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유가 기산, 무성산, 상규현 등 보급용 약탈지를 노리다가 등해한테 다 간파당해서 패했다 보기엔 이상하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기산이 애초 목표였으면 상규현이 아닌 기산에서 만나기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기산의 보리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상규에서 만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 패스할라 했는데 호재가 일부러 강유를 연맥했다는 겁니다. 당시 강유가 대장군의 독중회 제군사였어요. 물론 호재도 한중독으로서 절이 있었고 강유가 월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유가 호재를 처벌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호재가 이걸 믿고 조정의 간신들이랑 짜고 강유 통수를 쳤느냐, 말이 안 되죠. 일단 호재는 강유와 정적은커녕 정치적 동지에 가깝습니다. 그 제갈량 밑에서 참군과 호군을 함께 지내기도 했고 이 당국에서의 대패 이후 강유가 방어작계를 변경하죠. 이때 한중독 호재도 강유의 뜻대로 군을 뒤로 물렸어요. 이미 답중군이 반파됐기 때문에 이제 농서나 농우를 노리는 북벌로는 답이 없다 생각해서 한중으로 유인 후 절멸시키는 작계를 고하는 것이고 호재도 이에 동의했다 봐야 됩니다. 사실 한중독이 반대하면 강유의 새로운 작계가 조정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 초기의 방어 작계의 중심은 항상 한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호재가 이에 대해 반대 상소를 하거나 강유의 작전에 불응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군을 후방으로 물립니다. 거기다 전술한 제갈량의 평처럼 호재는 여러 번 간언을 아끼지 않았다. 제갈량한테도 그거 아닙니다 할 말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의 큰 손실을 감수하고 강유 통수를 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그 호재가 아니다. 한중독 호재는 그냥 한중에 있었고 다른 호재가 강유랑 같다 하는 겁니다. 이건 말미에 따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호재는 왜 노쇼를 했느냐,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애초 강유의 작계에서 목적이 기산이 아니었어요. 강유가 무성산에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 호재가 상규를 턴다. 그리고 등해가 이에 당황하여 회군하면 추격, 상규에서 만난다. 이 성동격서가 주요 작계였을 겁니다. 그럼 강유는 기산을 왜 갔냐? 가는 길이니까 들르면서 등해를 유인한 거예요. 등해가 강유를 간파한 게 아니라 되려 작전에 휘말린 거라 봐야 됩니다. 무성산에서 대치하는 것까진 강유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등해가 과연 기산을 방어했느냐, 이것도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환도나 상규에 주둔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군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 굴리는 건 특히 수비 쪽에서는 공격 측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용병의 근심 중 하나를 스스로 갖는 것이죠. 더욱이 곽해가 예전에 어떻게 옹주를 방어했는지 참조하면 제갈량이 1차 북벌에서 기산으로 출병하죠. 곽해가 이에 치소인 기연을 버립니다. 기연은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방어가 어렵다 본 거예요. 당시 강유는 기연을 방어해야 된다 했고 곽해는 상규현을 방어했는데 결과적으로 곽해가 옳았죠. 여기 발목 잡힌 제갈량이 직접 진창으로 향하지 못하고 연류성의 고상을, 특히 가정에 마속을 보내서 요충지를 먼저 점거하고 상규에 짱박힌 옹주사사 곽해를 조진 다음에 그 뒤에 합류하려다가 그리 된 거 아닙니까? 사마이 때에도 그렇고 곽해 이후로 기연보다 상규현이 방어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가 사마사, 사마소 정권 교체기로 이때 등해 혼자 여기서 다 했는데 곽해의 작계를 버리고 기산에서 한판 붙으려 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로 등해가 영웅시 되는데 기산부터 해서 번번이 간파했다는 서사가 좀 위화감이 들어요. 아무튼 이건 넘어가고, 그런데 여기까진 좋았는데 강유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무성산에서 등해한테 요충지를 다 뺏긴 걸로 보여요. 형세가 위급해지니까 여기서 군을 물리느냐 상규로 강행하느냐, 게임이론 수인의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군을 물리면 호재가 혼자 상규로 가서 위험해질 수 있죠. 반대로 자기가 가는데 호재가 늦으면 본인이 위험해져요. 강유는 그냥 상규로 내달립니다. 그리고 등해도 강유한테 따라붙어요. 강유가 당곡에서 대치할 때 호재는 상규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세가 이상한 거죠. 분명 상규는 비어 있어야 되고 자신이 상규를 치면 등해가 헐레벌떡 해군하면서 뒤쫓는 강유와 협공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인근에서 둘이 싸우고 있네.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군한 겁니다. 즉 시간을 충분히 끌지 못한 강유의 책임이라고 봐요. 사실 그 정도
상황이면 답중으로 퇴각을 했어야 했는데 한중군과 한중독 호재는 또 살려야 되니까 그냥 강행한 겁니다. 제가 강유 북벌편에서 얘기했지만 흥세산 전투랑 닮아있죠. 그때도 정서군 본대는 흥세산을 뚫고 옹주군은 기산도로 내려와서 둘이 양평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조상이 흥세산에서 막히니까 곽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철군합니다. 그리고 벌을 받기는커녕 사지에서 병사들을 보존했다 해서 가절을 받아요. 호재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독중의 제군사의 절도를 어겨 큰 병력 손실을 야기했으니 처형되었느냐? 강유가 후장군으로 스스로 강경되는데 반해 호재는 이후 우표기로 승진합니다. 물론 강유가 호재를 변호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호재가 짬밥도 같이 오래 먹고 마음 맞는 한중독인데 호재가 탄핵되면 한중독에 강유가 원치 않는 인물이 올 가능성이 높았겠죠. 마지막으로 그 호재가 그 호재냐? 저는 동일 인물이라 봅니다. 중국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절도를 어긴 다른 호재가 있다 하는 이유는 결국은 강유의 인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보는데 강유를 변호하려면 다른 못된 호재가 필요한 거죠. 그 근거는 호재의 관직에 대한 기록이 맞지 않다. 화양국지에는 248년에 호재가 이미 표기장군이었다. 그런데 삼국지에는 256년에 강유 북벌에서 진서대장군 호재와 상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사설을 교차 검증할 때 이런 관직명이 잘못 표기되는 경우는 사실 흔합니다. 진수도 상고도 총나라 동시대의 기록을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수도 몇십 년 전을 기록한 것이고 상고도 촉멸망 100년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서는 전사의 과정을 거쳐요. 진수의 삼국지도 진나라 관리들이 진수 사후에 남긴 책을 전사해서 갖고 간 것이고 그 이후로도 수십 번은 전사되거나 재판되었습니다. 화양국지도 당연히 원본은 소실되었고 전해지는 건 그 상거 사후 1000년도 뒤에 재판본입니다. 특히 화양국지도 판본이 엄청 많았죠. 주가는 말할 것도 없고 종이는 그 온도와 습대에 예민합니다.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게는 몇십 년마다 이걸 다시 써서 보관해야 돼요. 찢긴 부분, 습도 때문에 흐려진 부분, 후대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오류, 이런 건 이전의 판본이나 카피, 다른 사서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사관들이 이걸 정기적으로 다시 써서 보관을 했습니다. 보통 그래서 사건의 순서 이런 건 몰라도 자기나 군호의 오류는 사실 무시할 만합니다. 앞서 언급한 양공문 상상서에 강유가 정남장군으로서 이엄 탄핵에 동의한 걸로 나오는데 강유 전에는 그 시기에 강유는 정서장군이었죠. 그런 이유로 그 강유가 아니다 안 하잖아요. 더욱이 삼국지에서 나오는 호재와 화양국지의 호재를 비교하면 진서랑 표기 차이 외에 다른 관호들 있죠. 한중독, 특히 연주자사 허봉도 동일해요. 그래서 동일인물이 맞습니다. 이 두 사서의 내용을 그 서사에 맞게 얘기를 하면 호재가 상기로 출병할 때는 진서였고 그 이후 우표기로 승진한 게 맞아 보여요. 비슷한 시기 활약한 요화의 승진 시기를 봐도 요화가 한참 뒤에 우거기를 다는데 248년에 호재의 우표기는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요화의 우거기 시점이랑 비교를 하면 256년 이후 우표기가 맞는 겁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어리 깨우며 이르기를 내 38 리메이크를 즐기다 보니 호재는 능력치가 잡장 중에 잡장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어 사는 것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귀찮다는 듯이 일어나 답하길 열전도 없는 인물에 하필 그 주요 기록이 노쇼이므로 괘씸죄 때문에 그런 거 알겠어. 이런 자들이야말로 재평가받아야 하오. 공손어리 통무지정매 재평가를 독촉하자 통솔에 있어 그는 요직인 한중독에 그 금인자수가 삼공에 준하는 장군직인 우표기까지 이른 인물에다 독중의 제군사 강유를 상대로 노쇼를 하는데도 그의 한중군은 여타 반발 없이 그를 따라 철군한 것으로 보여. 이는 그가 10년 넘게 한중독으로 재임하면서 부하들과 병사들의 군심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다만 그 촉이 멸망할 때 아마도 그는 살아있었거나 그 병사하였더라도 그의 치세 영향이 남아있었을 터인데 그의 밑에 있던 제장들이 대부분 종에게 항복하고 말아서 이는 강유의 그 새로운 작계에 대해 그 작계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체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한중독으로서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어. 그 위원이 한중독으로 있으면서 이전 작계용으로 만들어 놓은 막로들이 후대 흥세산 방어에서 요긴하게 쓰였던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요. 그리하여 통솔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으나 그 38 리메이크의 잡장 수준의 통솔은 너무하오. 80 정도를 줄만하다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 열전도 남기지 못한 자라 그 평가할 자료가 없으나 그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것으로 볼 때 기본적인 소양은 있었을 것이오. 75 정도 줄만하오.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호재가 높은 장략을 가진 장수였다면 응당 강유의 실패를 예측하고 강유의 답정군을 지원할 플랜 B를 스스로 만들어 놓거나 여타 그 다른 책략으로 등해를 당황시켰을 것이요. 그 위나라의 만총이 그러했고 장제가 그러했으며 조엄이 그러했어. 또한 왕평 후임으로 한중독을 10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뚜렷한 전공이 없어. 그리하여 지력은 38 리메이크의 61을 인용할 만하오.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소?
호재는 간언을 아끼지 않으므로 제갈량의 의사결정을 보자 하였다 하였어. 제갈량 사후에도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오래 무난하게 통치하였으니 이 역시 38 리메이크의 70을 인용할 만하다 하겠어. 매력은 어떻소? 올바른 간언을 많이 하는 자들은 거리끼는 게 많아 매력과는 거리가 먼 법이요. 그러나 그는 노쇼 사건 이후에도 강유와 큰 트러블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탑중군이 날아가면 한중군이라도 건져야 어찌저찌 방어라도 되지 않겠냐며. 아마 강유와 인간적으로 풀었을 것이요. 그 고관에 있으면서도 크게 척지고 다닌 인물이 없었으므로 그의 매력은 72 정도 주면 적당하다 볼 수 있겠어. 이에 공손어리 탄식을 하며 호재가 참으로 저평가를 받았구려. 고구마 말랭이를 좀 내오시오. 내 그를 위해 죄를 지내야겠어. 이에 손찬이 형이 그런 얕은 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갑자기 듣고 있던 조은이 나서서 간언하기를 그 공손을 장군이 비록 여색과 재물을 탐하긴 하나 역경로의 앞날을 걱정하는 충심에는 한치의 의심가는 바가 없어. 그 저평가된 호재 장군의 제사를 지내주어 그 영상 조회수 좀 잘 나오게 해주이소 하려는 그의 충심을 이렇게 저버린다면 후대 인물들이 장군의 그 정치와 매력을 어떻게 평가하겠소? 속으로 꺼리는 것과 의심이 많아 50도 아깝다고 할 것이 아니겠소? 이에 손찬이 형이 설득이 되고만이 그 둘은 관부거의 열쇠를 들고 사라지고 손찬이 형은 뭔가 이상하지만 일단 잠이나 자자면서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프로 불참러 호재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